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SM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SM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영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이달 21일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와도 연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한국타이어의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타이어 생산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노사 갈등, 화재까지 겹치면서 한국타이어의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계속됐었던 하이브와 카카오의 쩐의 전쟁이 일단락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이브가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아주 극한 대립을 이어온 카카오와 하이브가 어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하이브와 카카오는 협상에 들어갔는데 협상 3일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SM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9천억 원을 투자받은 카카오와 경쟁하지 않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이브는 어제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까지 SM 인수를 추진하는 건 오히려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카카오 역시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SM과 아티스트 팬덤 지적 재산과 시너지를 통해서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연예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플랫폼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큰 방향성에 대해 합의한 단계로 추후 세부 계획을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이 너무나 이제 과열되긴 했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카카오 쪽으로 승기가 굳어지면서 일단락이 됐고요. 카카오가 앞으로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어요. 네, 카카오는 오는 26일까지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 추가 지분을 확보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며 경영권 분쟁 불씨를 완전히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함께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면 SM 주식을 각 17.5%씩 확보해서 기존 지분 4.91%를 더하면 총 39.9%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한편 하이브가 그간 확보해온 이 15.78%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SM 일대 주주인 하이브가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만큼 지분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SM 주식 처분을 통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채 SM의 2대 주주로 남아서 협업 또는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뭐 일단락은 됐지만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이제 남아 있군요. 네.
사실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IPO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엔터가 상장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카카오는 이전부터 카카오 엔터 상장을 검토해 왔지만 카카오 자회사들의 쪼개기 상장 등의 논란과 또 불확실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계획을 연기해 왔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내부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추후 카카오 엔터에 SM 지분을 양도한 뒤 카카오 엔터가 SM을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양사가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 엔터 상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우회 상장은 절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로 꼽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에는 주말 사이에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하루 종일 증권가가 뒤숭숭했는데요.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기자, 이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바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 왔고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전면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등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은 이번 사태가 국내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가격 변수와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SVB 사태가 개별 은행의 파산 사례로 취급되는 분위기지만 무조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미 미국의 다른 은행마저 또 폐쇄 절차를 밟고 있어서 위기 전파 가능성도 품고 있는데요. 위기가 커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인해서 국내의 금리까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또 이제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은 또 역시 이제 파산을 하게 됐죠. 네. 자, 이번에 SVB 파산이 이제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 파산이라고 하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파산입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금융보호혁신국은 현지 시간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했습니다. 파산 전날 SVB는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해서 총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뱅크런을 촉발한 겁니다. 당시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줄줄이 인출하면서 자본 부족이 심화됐고 자본 확충에 실패하자 결국 정부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은 추가로 폐쇄된 상태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SVB나 시그니처 은행처럼 갑자기 파산할 경우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손실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실제로 국내 금융권들은 금리 인상에 민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급격히 늘린 상태입니다. 부동산 익스포저도 기업 금융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 이동에 따른 유동성 확보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발빠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또 빠른 입장 표명으로 우리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애플페이가 이달 21일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허용한 지 지금 약 1개월 반 만인데요. 이 소식에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기자, 이에 대해서 지금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손을 맞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추진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이버페이와도 연합했었는데요.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에 앞서서 국내 업체들이 동맹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 별다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비스 연동이 실현될 경우 양사의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온라인 앱에서 서비스 교차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사의 서비스가 연동되면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도 삼성페이의 MST 결제 방식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월렛 부문 협업을 시작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연합을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와도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 연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측은 간편결제 서비스 협력에 대해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카드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관련 업계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비하고 나섰는데 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카드업계의 경우 교통카드를 비롯한 이 선불 결제 업체들이 애플과의 제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도 애플페이 결제 옵션 추가 및 사용 가능 안내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체인에서는 무인 계산대에 애플페이 사용 가능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고요. 일부 다이소 매장의 무인 셀프 계산대에는 결제 방법 내에 애플페이가 추가됐습니다. 단말기 교체 작업을 벌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점포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애플페이 도입 초기에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페이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발빠르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은 것도 오프라인에 비해서 다소 약세인 온라인 부문 결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의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에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초진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공장 주변에 특히나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 기자,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응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 검은 연기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공장 물류동에는 타이어 40만여 개가 있는데 전부 불에 타서 전소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많이 붕괴했고 타이어에서 나는 유독성 매연과 가스 때문에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 대전 공장에서는 하루 생산 물량이 약 4만 개에서 4만 5천 개에 이르렀는데요. 모두 생산이 멈춘 상황이고요. 앞으로 복구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타이어의 실적에도 이제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의 특히나 조현범 회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노사 갈등도 있고 대규모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해서 여러모로 참 힘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8조, 영업이익 7천억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실적을 내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화재로 실적에 타격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근 오너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과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노사 갈등도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화재로 타이어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완성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65%는 해외로 수출되고요. 나머지는 또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 울산 공장에서 출고하는 소형 SUV 차량 코나 하이브리드, 소형 SUV 베뉴, 아반떼에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생산 제품을 장착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새 회계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사 다수가 새로운 제도 적용을 유예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 기자, 새 회계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는 어떤 점이 다르길래 보험사들이 완화 조치를 좀 요구한 걸까요? 네, 빅3 보험사로 불리는 교보생명을 비롯해서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등의 보험사 19곳이 금감원에 킥스 경과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지급 여력 비율 RBC에서 킥스로 바뀌었습니다.
킥스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의 시가로 평가된다는 점이 기존의 RBC와 다릅니다. 따라서 회계상 인식되는 보험의 부채가 규모가 커져서 보험사들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립금을 더 쌓아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또 킥스는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의 장수, 해지, 대재해, 자산 집중 위험 등의 신규 보험 위험 요소가 추가되면서 기존 RBC일 때보다 비율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이 보험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완화 조치를 마련했고 여기에 보험사 19곳이 신청한 겁니다. 네. 경과 조치를 신청해서 최종 승인이 되면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 규제 적용에 따르면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기존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5년간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 보고서 제출일까지 또 경과 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경과 조치 적용 전에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서 매년 개선 계획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과 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중에는 킥스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들도 자본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런 보수적인 경영 전략 차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신청한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을 살펴본 후에 이달 3월 중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6번째 프라임 이슈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곳이죠. 강남 개포자이에서 입주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자, 오 기자, 단지 내에서 유치원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은 11일 조합원들에게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불가해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결정은 유치원 측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청구 소송과 관계가 있는데요. 지난 2월 조합이 법원에 낸 탄원서에 따르면 유치원 소유주들은 단지 재건축과 함께 새로 조성된 유치원의 위치와 독립 필지가 아님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재건축 조합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이 경기 유치원과 관련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2019년 기존 아파트 철거 당시에도 이 문제로 공사가 1년여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건축 공사 이전에 단지 안에 있던 경기 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오후 조합 측에 사전 입주 정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고 네. 오늘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었던 400여 가구는 발이 묶인 상황인데 이들의 입주는 그러면은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빠르면 17일에서 늦어도 24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된다면 입주 재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는 24일까지의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도 아니고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라면서 구청이 입주 중지라는 극단적인 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와 사전에 조합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7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본 방문이 특히나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한데요. 오 기자, 경제사절단이 대거 방문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5대 그룹 총수도 함께 동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16일부터 1박 2일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방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경제인들은 오는 17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 자리에서 경제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청년 미래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재계 총수들은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들을 만나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기업인과 양국 정상 간의 오찬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경련 부회장단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습니다. 부회장단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또 하나그룹에서는 김승현 회장을 대신해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총수들 외에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의 경제단체들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입니다. 10년 만에 신규 채용을 현대차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의 생산진 모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오 기자, 무려 18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12일에 기술직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원자 수가 당초 현대차가 예상했던 10만 명 내외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 생산직은 2021년 기준 평균 연봉 9,600만 원에 달하고요. 만 60세 정년 보장과 정년 후에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구매 시에 평생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또 밤샘 근무가 없는 주야 2교대 근무라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폭을 확대하면서 취업 시장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관측됐는데 일각에서는 18만 명이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률은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기술직 채용 역시 지원자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아가 5년 만에 실시한 생산직 100명 채용에 5만 명이 몰리면서 또 경쟁률 500대 1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현대차는 3월 말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균 연봉이 1억. 그야말로 킹산직이네요. 네. 자, 오늘의 경쟁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